이용을 하는 건데 얘도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이고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도 이미지를 이제 텍스트 토큰이랑 비슷하게 토큰으로 이렇게 다뤘잖아요. 이거랑 여기서 그냥 그렇게 다뤄가지고 이거 네 맞아. 다뤄가지고 이미지가 인풋도 되고 이미지가 아웃풋도 되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소영님 혹시 화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스라 좀 마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 오는 건 뭐예요? 땡큐.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하이브라는 논문인데 그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휴먼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생성 쪽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수준님도 발표하셨고 하셨는데 RLHF 좀 간략하게만 이제 오버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이브라는 논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자 NLP로 치면 이제 GPT 3, 4 이런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라는 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LLM, 프리트레인드 LLM을 여기서 이제 의도에 맞게 이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의도를 맞추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 LLM에서는 뭐 how to make 피자를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컴플리션을 하는데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죠. 뭐 그냥 for a family of six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그냥 질문을 또 계속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거는 사실 뭐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뭐 질문이다라는 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추기 위한 게 이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제가 발표할 거는 어쨌든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쪽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생성이 최종적으로 목적이다 하면은 SFT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그냥 생성이 아니라 에디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주고 인스트럭션 기반의 에디팅을 하는 거여서 기존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는 좀 세팅이 다르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인풋 그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스트럭션을 넣어주고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에디팅을 하는 게 이제 이 하이브라는 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인스트럭트 기반 에디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SFT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지 3, 세 번째 단계는 SFT까지 하고 거기다가 휴먼 프리퍼런스를 좀 넣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NLP 쪽에서 이거 평가 지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파란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SFT랑 그 RLHF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SFT만 한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점이 왜 RLHF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좀 의문점이 있죠. 왜냐면은 SFT에서 충분한 데이터로 잘 학습이 됐으면은 RLHF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얘가 좀 중복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좀 이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RLHF가 뭐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설이고 뭔가 이론적으로 뭐 증명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제 점들이 있고 RLHF가 왜 잘 작동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좀 가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SFT 파인 튜닝 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이 이제 플로저블한지 그러니까 괜찮은지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 대답 자체가 이제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그 수치를 모델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피드백이 또 이제 이점이 있는 부분이 여기 빨간색 보시면 이제 easy to elicit but difficult to formalize and autom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할 때 이 대답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 좋은 정답을 적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좋은 정답이란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라는 건 생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고 반면에 이제 휴먼 피드백으로 평가하는 거는 비교적 이제 엄청 쉬운 측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NLP에도 그런데 이미지 쪽에서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엄청 어렵고 좋은 사진을 찍는 거 엄청 어려운데 그냥 그 페어 데이터를 주고 어떤 게 더 잘했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평가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훨씬 쉽죠. 그래서 어떤 좋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휴먼 피드백 쪽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뭐 다이버시티 하이퍼시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SFT에서 쓰는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를 들어 NLP 쪽에서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언어가 뭐 좋아 그러면 뭐 스페니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을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에서 등장한 것만 답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RLHF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가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 자체가 훨씬 더 모든 뭐 플러스블한 모든 좋은 답에는 다 이제 하이스코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다양성이 증가되는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먼 피드백을 주면은 우리가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수치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직접 줄 수 있다. 반면에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좋은 데이터만 이제 우리가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게 안 좋은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미지 생성 및 에디팅에도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인 게 예를 들어 뭐 에디팅을 한다고 하면은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에디팅을 한다고 하면 원본 이미지와 에디팅된 이미지 그리고 인스트럭션 이렇게 데이터 트리플렛이 필요한데 이거를 사실 만드는 게 거의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뭐 포토샵으로 이거를 일일이 사진을 뭐 에디팅된 사진을 일일이 만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좀 그런 이제 데이터적인 한계를 RLHF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뭐 이 다음에 좀 리워드 모델에 대한 리워드 모델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리워드 모델에서도 이제 배워갈 수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수의 라벨러들이 일관된 스코어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아닌 비교 평가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뭐 기존 쪽에서도 보면은 뭐 에스테틱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다운지를 뭐 1부터 10점 사이로 이제 평가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라벨러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되게 이제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 다 보셨겠지만 뭐 간단히만 말하면 이제
라벨러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를 매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때는 페어 데이터를 만드니까 이제 뭐 4개가 라벨링 돼 있다. 그러면 다시 이만큼 페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 리워드 모델이 이제 그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스칼라 스코어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W, 그러니까 위닝 스코어랑 루징 스코어를 이제 내뱉게 하고 그거의 차이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스코어를 쓰지 않고도 결론적으로 스코어를 내뱉는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질문 네. 그러면 ABCD를 결정할 때 에디팅의 경우에 그러면 인스트럭션을 잘 팔로잉 했는가의 방점. 둘 다, 이 뒤에 소개해드릴 문문에서는 둘 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3개 다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잘 팔로우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괜찮은 퀄리티인지, 그리고 원본 이미지랑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는 걸 이제 리워드로 하고요. 그게 좀 이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런 게 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어노테이터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그냥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뭐 리미테이션인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분리해서 좀 더 컨트롤러블하게 리워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워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만든 SFT 모델을 파인 튜닝을 추가적으로 리워드 모델로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무래도 이 프리트레인드 데이터나 그 앞서 학습된 모델들과의 이제 데이터 양이 이 단계로 오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테스트도 좀 계속해서 잘 해야 되죠. NLP라고 하면은 이 랭귀지 LLM 모델에서는 뭐 빈칸 채우기랑 이 QA 테스트를 계속 잘 해야 되기 때문에 KL 로스 같은 걸 걸어줍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줘서 결론적으로 이제 리워드 모델의 그 아웃풋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동시에 그 원래 이제 스테이지 2랑 스테이지 1의 모델들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제 걸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오버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이제 방식들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살짝씩 디퓨전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씩 이제 뭐 추가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스트럭션을 주고 원본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리무브 레드 마크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사라지고 뭐 이런 에디팅을 하는 워크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RLHF를 쓰지 않은 이제 하이브 모델이고 이 가장 오른쪽은 이제 RLHF까지 쓴 이제 파이널 하이브 모델. 그래서 보시면 훨씬 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훨씬 더 이제 맞는 인스트럭션을 반영했다 하는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다른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고요. 데이터 수집 단계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SFT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SFT 모델에서의 나온 이제 아웃풋들이 있죠. 그 아웃풋들을 예를 들어 에디팅이 이제 이렇게 에딧을 해라 하면은 이제 그 베리언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에딧해라 하면은 뭐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아웃풋을 5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터들이 그 5개를 이제 랭킹을 매겨서 이제 그 RLHF에 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SFT를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걸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뭐 RLHF 그대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그대로 가져와서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특히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모델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샘플링을 뭐 50스텝, 1000스텝을 하고 그거를 리워드 모델에 넣어서 뭐 그레디언트를 쭉 흘리게 되면은 이게 메모리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에피션트하고 스케일러블한 이 파인튜닝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걸 제시한 게 이제 컨트리뷰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100만 개 넘는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이클 컨시스턴시 오그멘테이션 이런 기법들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거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쏟다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근데 그 뒤에서 나오는데 신테틱 데이터가 신기해. 네네. 근데 그런 거에는 이거 레이블링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블링도 GPT-3로 리워드 모델을 GPT-3에 그러니까 이 R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그 레이블링을 사람이 하는데 네. 그거는 데이터 수가 엄청 크진 않아요. 네. 그거는 나도 할 만한 연구실에 살 만한 수준인 네, 거예요. 할 만한 수준. 지금 몇 개 정도? 총 1000개를 3명이서 라벨링해서 3개, 한 사람도 3개씩 확인해가지고 그럼 겨우 1000개의 데이터셋으로만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라벨링 한 거는 이제 그죠? 네. 뒤에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방금 이제 말한 대로 이게 신테틱 데이터인데 그러면은 신테틱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냐 하면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라는 그 작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디팅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인스트럭션 기반 에디팅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이 에디팅된 이미지에 그냥 디스크립션을 넣어주면은 이대로 이제 에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기반 에디팅은 아니고 그냥 에디팅하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을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팅을 하는 논문인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미지 페어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모델의 어퍼 바운드가 성능 어퍼 바운드가 걸린다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좀 큰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게 데이터를 만들 때 뭐 사람이 일일이 포토샵으로 이런 걸 다 막 일일이 바꿔주는 데이터를 사실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신테틱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에 어퍼 바운드가 걸린다. 이게 큰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RLHF를 쓰면은 이런 이제 성능의 타산선을 뚫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프롬프트로 그 데이터로 먼저 트레이닝한 SFT 모델을 RLFH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바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첫 번째로 이제 인스트럭셔널 에디팅 이 데이터셋 이거를 가지고 SFT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이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스테이지 2의 SFT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을 넣으면 에디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데이터는 이제 총 130만 개만 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이제 한 1000장 정도의 이미지와 캡션을 준비를 합니다. 이미지와 캡션 페어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어노테이터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당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와 캡션 페어당 이제 3개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펭귄 사진은 여기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펭귄 플레인이라는 이제 캡션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노테이터는 이제 그 change to summer라는 이제 인스트럭션 캡션과 그다음에 penguins are playing in the summer라는 이제 에디팅 된 캡션 이거 두 개를 이제 창작을 하도록 어노테이터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1000개를 하고 이거를 한 명에서 3명, 3개씩 총 3명에서 해서 이제 총 9,000쌍의 이제 이 프롬프트 트리플렛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GPT-3를 파인 튜닝을 시켜서 그 신테틱 프롬프트들을 더 얻어냅니다. 그래서 GPT-3한테 이제 이 캡션을 인풋으로 넣으면은 인스트럭션과 에디티브 캡션을 아웃풋하도록 학습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풋으로 넣어줄 캡션을 이제 뭐 라이온 에스테틱 V2라는 이제 캡션을 쭉 긁어 와가지고 GPT-3에 넣어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인스트럭션과 에디티드 캡션 트리플렛을 이제 추가적으로 얻는 거죠. GPT-3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 100만 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캡션, 소스 캡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에디티드 캡션을 가지고 에디팅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이 있죠. 인스트럭션도 가져와서 결국에 생성된 이미지와 그 생성된 이미지에서 또 에디팅된 이미지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까지 해가지고 이 트리플렛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셨다시피 모든 이미지 데이터는 신테틱 데이터. 근데 저렇게 지금 데이터에서 구축하는 건 사실 인스트럭터 픽스 픽스의 성과랑 동일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토픽스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썼다 정도까지 봤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 인스트럭터 픽스 픽스는 GPT-3 튜닝을 하기 위해서 700개 트리플렛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9,000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제 뭐 사실 이 스테이지 2까지는 인스트럭터 픽스랑 똑같고요.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이제 RLHF를 가져와서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시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했던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데이터 자체를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플렛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 이미지는 그대로 쓰되 이걸 에디팅을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remove building을 이제 add building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죠. 이 동사만 딱 바꿔주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자체를 이제 NLTK라는 그 NLP 툴을 이용해 가지고 뭐 동사, 뭐 전치사 이런 거 태깅을 한 다음에 그 동사가 이제 예를 들어 인버터블한 동사다. 예를 들어 뭐 remove의 inverse는 이제 add죠. 그래서 이런 거는 총 29%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인버팅을 해주고 이 인버팅 된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어 트리플렛 데이터로 구성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에디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딱 없어지고 딱 리무브 딱 애드가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로버스트한 학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SFT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SFT가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애노테이션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총 이제 3,600개 정도의 인풋 이미지와 인스트럭션 페어를 우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매뉴얼리 콜렉티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GPT-3 그 학습시킨 거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뽑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3,600개의 인풋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 방금 전에 학습시킨 SFT 모델에 넣어서 이제 에디팅 결과를 뽑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5개 정도를 한꺼번에 뽑고요. 같은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5개를 뽑고 그 5개를 이제 애노테이터가 랭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총 데이터는 뭐 3,600개의 인풋이 있고 거기에 이제 5개씩
있는 거죠. 5개씩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페어 데이터를 만드니까 OC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개수가 페어 데이터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구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제 스테이지 2에서 SFT 학습하는 거는 그냥 디퓨전 모델 학습시키듯이 똑같이 이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아까 소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스트럭트 픽스랑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이 세타라는 모델이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고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노이즈드 레이턴트 혹은 노이즈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임 스텝이 컨디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캡션이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사실 캡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C의 의미가 조금 바뀌게 돼요. C를 이제 뭐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컨디션을 넣어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파인 튜닝 하는 단계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모델이 이제 SFT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지 3에서 휴먼 피드백 위어드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장 먼저 저희가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SFT 모델을 이제 추가로 파인 튜닝을 시키는 건데, 우선은 이제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스트럭트 GPT나 뭐 챗GPT 이런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리워드 모델이 멀티모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디팅된 이미지가 퀄리티가 좋은지랑 플러스 인스트럭션을 잘 따랐는지를 이제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워드 모델에 들어가는 게 에디팅된 이미지,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그리고 원본 이미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멀티모달 모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블립이라는 그 플립 다음에 나온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섞어서 임베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워드 모델을 설계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블립이 이미지 인코더가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쉐어드 파라미터로 이제 똑같은 거를 해가지고 인풋 이미지와 에디티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거를 컨캣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블 한 리니어 레이어를 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프리즈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텍스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프리즈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아웃풋 직전에 파이널 레이어만 이제 또 트레이너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트레이너블하게 하고, 나머지는 불린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워드 모델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는 이거를 이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고요. 그냥 이제 아까 페어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어 데이터가 있을 때 I가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이미지고, 선호하는 에디팅 이미지고, 그다음에 J가 둘 중에 별로인 에디팅 이미지일 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제 그 선호하는 에디팅 이미지의 이 리워드 스코어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인 스코어가 없어도 본론적으로 스코어를 아웃풋하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SFT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파인 튜닝을 추가로 시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제 리워드 모델 자체를 리워드 모델의 그 리워드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고, 동시에 그 스테이지 2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이 P라고 여기서 노테이션을 썼는데, 이 P라는 애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파인 튜닝을 시켜야 돼요. 로가 이제 지금 우리가 파인 튜닝하는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모델이고 SFT는 이제 스테이지 2에서 프리즈된 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이 X 틸다라는 게 보시면은 그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된 이미지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0스텝, 뭐 1000스텝 이렇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백프로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 베이스 메서드를 뭐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자체를 이로 그 XTL과 기분 C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 변수로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하고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옵티멀 이제 빌류죠. 이제 옵티멀 모델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면은 앞에 컨스턴트 날리면 이제 이것과 비례하는 게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SFT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옵티멀한 probability density는 이제 SFT의 probability density에 이제 이 리워드 텀이 들어가 있는 이 exponential 텀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그냥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 R이죠. 이 스코어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이 우리 옵티멀한 모델이 이제 더 많이 아웃풋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코어가 낮은, 그러니까 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덴시티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의미고 이걸 풀어봤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네, 이걸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엑스틸다를 우리가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 해야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제 그 사실 132만 개 우리가 에디팅 이미지가 있죠. 데이터셋에서 132만 개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에디팅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이제 이 엑스틸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어프로시메이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자체가 이 우리의 옵티멀한 이 모델에서 샘플링된 옵티멀한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고 그냥 그 데이터에 있는 엑스틸다를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스테이지 그 2를 위해 학습했던 그 데이터를 그냥 이제 스테이지 3에서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오브젝티브를 만족을 하게 하려 이 오브젝티브가 이제 동치인 게 이제 이 아래 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디퓨전 모델 그냥 학습시킬 때 하는 디노이징 오브젝티브에다가 지금 이 가중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똑같이 여기에 곱해주면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텀이 만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웨이팅을 해준 이제 디퓨전 그 오브젝티브 텀을 풀어준 거.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옵티멀한 어떤 그 모델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expectation은 몇 개나 샘플링하는 여기요? 뭐 에픽소를 말하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백에 꼭 올렸다는 걸 기억하고 그거는 제가 찾아서 공유했습니다. 그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근데 보니까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뭐 A100 4대 정도 써가지고 모든 실험이 다 진행이 됐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방식은 끝이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비교한 게 인스트럭터 픽스 투 픽스랑 RLHF를 안 쓴 하이브, 그 다음에 최종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 모델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RLHF를 쓰면은 결국에 사람이 보기에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문이라고 하면은 문을 더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좀 문을 사실 알아볼 수 있고 뭐 맥주 같은 것도 이제 형태를 이제 갖춘 형태로 딱 에디팅이 되는 거. 나머지는 완전 이상한 에디팅이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는 게 이 unwanted excessive modification을 좀 방지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네거티브 하이퍼시스라는 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팅을 하되 얘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사실 안 알려주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들은 뭐 그냥 뭐 브레스를 추가해라 하면은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바꿔버리는 건데 RLH를 쓰면은 그런 이제 엑세시브한 에디팅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프론트 투 프론트가 어쨌든 뭐 어퍼 바운드를 뭐 RLHF로 뚫었다 어쩌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여기에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RLHF가 성능의 보정이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보정을 해줄 수 있지만 뭐 얘가 아예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는 RLHF로 이제 추가적으로 되기가 어렵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줌인 같은 게 안 된다고 합니다. 프론트 투 프론트에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애초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리즈닝 같은 것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뭐 해를 두 개로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카운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언더스탠딩 이런 것도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드라고 하면은 우선만 빨갛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클립 이미지 시뮬러리티랑 클립 텍스트 디렉션 시뮬러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와 에디팅된 이미지의 클립 코사인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팅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에 대한 캡션, 에디팅의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방향 벡터끼리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거죠. 또 뭐 결론적으로 이게 오른쪽 위에 있으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뭐 가장 잘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그래서 뭐 그냥 몇 가지를 좀 더 적어오긴 했는데 그냥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들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좀 적어.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 사진 구도 변경하는 3D로 찍으면 뭐 예를 들어 음식 사진일 수도 있고 셀카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뭐 아저씨들이 그냥 찍은 사진이랑 인스타 감성의 사진이랑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기존의 어떤 에스테틱 모델이나 이런 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첨가할 수 있는 모델로 이런 거를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스노우 AI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얼굴 생성이 사실 휴먼 퍼셉션이 가장 예민한 부분 그래서 뭐 불쾌한 골짜기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워드 모델 같은 거를 잘 써가지고 이런 이제 불쾌한 골짜기 이런 걸 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나왔던 얘기가 리워드 모델이 그냥 스코어를 하나만 뱉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리얼리스틱한 척도와 또 아이덴티티를
뭐 유지하는 척도 이런 거를 이제 스코어를 여러 개를 분리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따로따로 주면은 좀 더 이제 잘 리워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NLP 쪽에서 또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 잘 쓴 문장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리워드 모델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풀어보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좀 로컬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페어 데이터 셋을 만들 때 사람 얼굴이 있으면 잘못된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위를 이제 좀 찝어서 같이 어노테이션을 해주면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라는 거에 사실 설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눈이 좀 생성이 잘못됐다 이러면 그 부분을 집어서 주면은 이제 그런 설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 이제 뭐 인터랙티브 에디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다음과 같은 사진을 여기 뭐 손이 좀 이상한데 여기를 이제 좀 지정을 해주면 여기만 딱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로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혹시 모델 다 공개도 되어 있는 거고 이 그런 하이 건가요? 부분 네. 말씀. 네네, 이거 그 코드 공개는 돼 있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깃허브에 깃허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인스트럭터 픽스처럼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을 시킨 거고 백엔드 모델 구조가 컨트롤넷은 아닌 거죠? 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주님 질문. RLHF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RLHF 자체를 뭔가 수식을 바꾸거나 계산하려는 시도 NLP 쪽에서요? NLP든 디퓨전은 없다기보다는 하는 사람이 있겠죠. 강하우스 하는 사람이 있고. NLP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걸 하냐고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강하우스 있는 아이디어 만들고 온다는 거 그런 것 같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강하우스 쪽 개선시키겠다는 NLP 쪽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그건 강하우스 쪽 사람이 분배하는 것 같아요. 이게 PPO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 약간 도메인이 좀 다양해야 돼서 그 1000개 도메인이 뭔가 랜덤하게 된 셀렉션 한 게. 비슷하게? 그게 그래서 그 네, 보시면은 리워드 모델 자체는 맞은 조금 모델. 크는데 사실 X 틸다 자체는 이제 130만 개 그 데이터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그 말씀하신 문제를 좀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워드 모델 자체는 1000개, 그러니까 적은 데이터 지금 1000개가 아니라 3600개. 그거를 쓰는데.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적은 수지만 이것도 이제 뭐 다양하게 최대한 뽑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분립이 너무 큰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저건. 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 2개만 딱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는 그냥 픽스를 해놓고 네, 나머지 여기만. 픽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뭔가 제 생각보다 재밌는 게 없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한 GPT-4 이후에 나온 게 아무것도 뭐라고 할까요? 없다는 생각을 저희가 그 대학원 처음 들어올 때는 낭만의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아키텍처 바꾸면서 뭔가 성능되는 아래는 아직 낭만이 있어요. 낭만 그 NLP 낭만 없어요 지금 좀 많이요. 아니 뭐
뭐 그냥 이것도 그냥 GPT-4 따라했다. 디퓨전에. 그 말고 저 솔직히 저 사이클 아구멘테이션은 그냥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델 구조를 바꾸면서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맛이 없어요. 네, 그래도 디퓨전이라는 그 새로운 말을 게 바꿔. 나왔었잖아. 그냥 갖다 쓴 거 아니냐? 낭만의 시대 끝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아니, 논문성 가치가 다 있죠. 네,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딱히 없는. 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이래저래 뭐 코딩하는 맛도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요. 이거 저 만들었는데 이거 5번 내실 거예요. 1, 2, 3, 4, 다 붙여놨거든요. 네네. 전 다 했어요. 저는 다 했어요. 낭만이 5번이요? 다시 잠시만요. 저는 내일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되기 때문에. 네, 뭐 네, 돈이 안 되게 만나요. 거울 사이 있어가지고 아마 오픈AI가 어디 투자인지 알아? 로봇에서 먼저 아직 돈이 되지 못했어. 아직. 왜 아무도 안 썼어? 페리언트 할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투자를 상업인데 이건 강화수 엔지니어를 썼더라. 큰 팀이. 아니. 이억 정도 우리는 그 정도 주는 게 한 80만 원 주고. 섞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구글 네, 초봉이 아니라 5천 원. 잘 못하니까. 30월 뛰가고 괜찮아요. 월세 한 달에 400씩 내고 앉아 있으면 이게